네, 제목은 저희가 이제 중3, 네, 지금 중3 어머님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중3 같은 경우에 내년에 고등학교 이제 정해서 입학을 하게 되면은 2025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됩니다. 올해 이제 얼마 전까지 수시 2022학년도 대입을 제가 이제 준비를 시켰고요. 좀 많이 남은 것 같으시죠? 근데 3년입니다. 예. 지금부터 3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3년 만기짜리 적금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은행에 들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3년 동안 나의 학생부를 만들고 나의 학업 역량을 키울 건데 어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나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라이브의 묘미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제 컴팩트하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쭉 말씀드리고 이따가 간단하게 질문 몇 개 또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러저러한 데서 일을 하고 있고 대치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진로 진학 강의도 실제로 나가고 있고요. 뭐 고등학교 유형, 그다음에 지역, 정말 구분 없이 뭐 특자고 친구들도 있고 과학고 친구들도 있고, 네, 물론 당연히 QEM 친구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나 역량을 가진 또는 진로 희망을 가진 친구들과 상담 경력은 뭐 어느 누구라도 비할 바 없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또는 다른 고등학교의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게 크게 4가지 컨텐츠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이제 3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의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맹목적인 선택, 친구 따라 선택 또는 실적 보고 선택하는 그런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대입이 가는 방향과 또 현재 우리 아이의 잠재력, 역량, 진로, 희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고교 선택에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만 머릿속에 일단 스캔해 두시면 되는데요.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죠. 이제 올해부터, 뭐 사실 작년부터긴 한데 수능을 중심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 전형을 주요 대학, 상위권 흔히 15개 대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늘려라라는 교육부의 어떤 압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특히 이 관내에서 동아고나 와부고나 뭐 삼육고, 양서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내신 따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조금 내신을 대비했는데 이걸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갑자기 이제 정시 파이터로 돌변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아직은 중3이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학생부 중심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과 수능 점수 중심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으로 나뉘는데, 이 학생부 중심의 전형도 몇 가지로 좀 나뉩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 사실 올해 입시, 올해 이제 뭐 3년 선배들이죠. 3년 선배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작년, 예년에 비해서 바로 학교 내신 점수, 거기에 진로 선택 과목도 포함됩니다. 학교 내신 점수를 반영해서 거기다가 수능 최저도 가미해서 이걸로 학생들 줄 세우기 위해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상위 15개 대학의 모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생겼고, 실제로 일반고를 중심으로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의 올해 이 학생부 교과 전형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아마 지금은 중3 설명회지만 이미 언니, 오빠, 누나, 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컨셉을 잡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수시에서 대학별 고사는 이런 거죠. 학생부도 반영을 할 수 있고 내신도 반영을 할 수 있지만 메인은 논술 시험이다. 너 논술 잘 봐? 해봐. 오케이. 그거 점수 플러스 교과에서 뽑겠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는 유명무실하게 된 특기자 전형. 뭐 어학 특기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 사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줄어서 이 특기자 전형의 감소에 발맞춰서 과학고나 이런 부분들의 지원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재 중3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플랜 B로서 정시까지 감안을 하시고 고등학교 선택의 어떤 가이드로 삼으셔야 된다는 점 미리 요 하나의 그런 도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올해는 2022학년도 입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까지 이랬고요.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내년부터 더 늘어난다. 그럼 2025학년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내년 초에 정권이 바뀝니다. 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애들 뭐 지금 어려움 겪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교육제도를 바꾸는 경향이 있어서 대학들도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내년 우리 학생들이 입학한 3월 달에 대선이 있죠.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어떤 변화가 감지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기류로 간다라고 하면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정시를 다시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수능을 출제하는 형태를 뭐 절대평가라든지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정시 비중이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 폐지됩니다. 네, 지금 고1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중3도 없어요.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는 진작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다는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내가 학생부의 나의 활동이나 꿈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거를 마지막에 자기소개서에서 반영할 기회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 다음 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학생부 항목에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금 고1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고1 지금 선배를 안다면 언니 누나가 있다면 이미 이해하셨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대외 수상이 유명무실해졌어요.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활동란의 독서가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자율 동아리 미반영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고1 어머님을 상담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뭐 학생부 전형은 뭐 어떻게 보여줄 게 없네요.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학종에서 뭘로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학생부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학생부의 교과 수업에서 이 친구가 어떤 태도, 어떤 능력을 보여줬는지 그런 교과 능력 세부 특기상, 우리가 세특이라고 부르죠.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이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기재할 만한 활동들이 바로 고등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역량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입의 큰 흐름이 이제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여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 표를 준비한 이유는 과기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들의 합격자들 입학자 수 비율 보시면 일반고, 과학고, 특목고, 그 다음에 자율고, 뭐 영재학교 이제 이런 비율로 나오고요. 학교 유형이나 학교 스타일에 따라서 저 비중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따가 뒤에 잠깐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 동아고나 와부고나 양서 물론 다 비평준하고 구리 남양주 비평준화 이제 지원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경쟁률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내신 컷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경쟁이 치열한 몇몇 고등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입시 결과라든지 또는 대학에서 평가하는 방식을 보면 이게 사실 일반고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순수한 일반고로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좋냐? 서울 지역의 광역 자사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 지역의 광역 자사고 정도의 내신의 어떤 핸디캡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해준다. 그럼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학교의 성격은 이 자율고의 성격에 더 가깝다. 요 정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경기도는 지금 제일 문제가 과학고가 하나밖에, 북과고 하나밖에 없어갖고 이 부분이 이제 뭐 과학고님이 이제 지원은 끝났고 이제 저기 면접하고 이제 사정 기간인데 네, 요런 특목고, 오히려 외고나 국제고는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을 후기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다루게 될 부분은 이제 관내 학교들 중에서 일반고 소속이지만 자율고의 성격, 수준을 갖춘 학교들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지금 중학생들도 물론 학생부가 있죠. 학생부가 존재하는데 제가 이제
고입 뭐 이제 과고나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 이제 학생부를 보면 사실 중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학생부의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되게 제한적이에요. 특히 뭐 그 중학교가 전통적으로 특목고를 진짜 많이 보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친구들의 진학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런 학교가 아닌 이상은 네, 중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또는 기록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활동들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학생부 경쟁력을 키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이제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10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네, 뭐 학적사항, 출결사항 크게 뭐 중요한 거 없고요. 이 부분은 네, 크게 중요한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경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경력은 대입에 미반영된다 말씀드렸죠. 네, 창체 자율에서 자율 동아리 이제 미반영됩니다. 미반영되고요. 자율 동아리. 그러면 어떤 거 뭐가 중요해요? 이제 정규 동아리 활동이 너무 중요해지잖아요. 아마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였죠, 사실은. 올해부터 그래서 1학년 입학했을 때 동아리 모집할 때 인기 동아리들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원하는 동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차선책으로 넘버 2, 넘버 3 선택하는 경우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 동아리 관련해서도 정규 동아리 내가 플랜 1,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해갖고 가입하고자 하는 동아리를 지금부터 미리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정보를 탐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봉사활동은 내년에 코로나가 좀 풀리기 시작하면은 살짝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8번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인데 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특히 학업 역량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고 이거 1, 2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신 또는 성취도를 알 수 있는 8-1번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부 능력 및 특기상,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은요, 물론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지만 3년간에 걸쳐서 5학기죠. 5학기 또는 3년간에 걸쳐서 30명, 40명 이상의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교과 선생님들의 평가에서 어떤 일관된 특성을 보여주는 친구들한테 가장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아서 좀 칭찬받을 수 있고 어떤 과목 열심히 했다 칭찬받을 수 있지만 이게 다른 선생님들이 그런 동일한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좋은 평가 역시 가치가 희석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 주요 과목 또는 전공 과목 중심으로 네, 그 선생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한 학기 내지는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했고 심지어 이런 것 관련된 책도 교과서 외의 책도 내가 확장해서 주도적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나의 진로에 대해서 확고하게 결정하게 됐어.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게 가장 네,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세특이 된다. 그래서 8번에 대해서 가장 공을 들여야 된다. 이 부분 살짝 알아두시면 좋고요. 9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책 제목과 저자만 쓰는 그러니까 양치기를 할 수 있는 독서는 대학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 독서를 안 해도 되냐가 절대 아니고요. 그 독서를 어디 녹여낸다? 여기 진로 활동과 각 교과 세특에 녹여내는 자만이 네, 정말 입체적이고 의미 있는 학생부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매년 말에 적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 기록밖에 안 남겠죠. 왜? 3학년 1학기 때 수시 지원해야 되니까 3학년 말에는 이제 나중에 뭐 재수로 이제 학종 재수할 때만 의미가 있겠죠. 2번에 걸쳐서 기록이 될 텐데 이게 글자 수가 줄어들었어요. 아쉽게도. 교사 추천서가 없는 마당에 이거 글자 수까지 줄어서 좀 아쉽긴 한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봉사활동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부에서 이제 봉사 시간은 기록이 되지만 어떠어떠한 봉사에 참여해서 어떠어떠한 의미를 깨닫고 뭐 보람이 있었다 이런 추가적인 봉사 세특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보건계열 또는 교육계열 그런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 내에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해서 꼭 기록 어떤 그 의미를 더 부여하고 싶은데 아, 봉사 세특이 없어졌네? 그 내용 기록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서 기록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이 부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차후에 또 이제 예비 고1로서 우리 자물쇠반 있고 겨울방학 때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자소서가 없어졌다는 게 아쉽지만 이걸 대신해서 여기에 적어야 될 부분들을 최대한 학생부에 적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필수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 얘기 한번
좀 드릴게요. 왜 내신 얘기를 드려야 되냐면, 제가 올해 이제 고3들도 뭐 동하고 와보고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항상 고민들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일단 동하고, 와보고, 뭐 양서고, 뭐 이런 학교들을 지원해서 합격해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지원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쉽게 내신을 따고 어떤 평범한 일반고 수준의 내신을 내가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지원할 때는 그런 걸 당연히 쉽게 내신 딸 거라는 거 염두에 두지 않고 대신에 거기서 다양한 활동들 또는 어떤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키우겠다 이런 목적으로 가놓고 1학년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까지 딱 맞춰놓고는 아 내신 망했네 이걸로 인서울 갈 수 있을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지원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학교에서 내가 좀 더 다른 일반고 지원 친구들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경쟁력, 어떤 다른 스펙들을 쌓는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되고요. 내신과 관련해서는 이 점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교과 성적은 단순히 절대적인 점수와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거 실제 모 대학의 학종 가이드 내용이고요. 아니, 모든 대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종 가이드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너는 2등급이고 너는 1등급이니까 1.5등급이니까 너는 붙이고 너는 탈락하겠다.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가 방식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동학으로 선택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주력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죠. 더 나아가서 뭐 정시까지 또는 수능 최저까지 감안을 하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혹시 동하고 와보고 저기 양서고를 지원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준을 세우고 지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지원해서 합격해서 에이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되지만 경쟁자들의 수준이 다릅니다. 네, 같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선에서 뛸 때랑 본선에서 뛸 때랑 경쟁이 더 치열해지잖아요. 우리가 일반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대신에 강한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도 우리가 정시까지 바라본다면 그리고 학생부의 다양한 활동들까지 하는 과정에서 뭔가 더 얻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내신에서 등급 말고 뭘 보냐 학종에서는 그 과목의 난이도, 난이도를 어떻게 알아요? 성적표에 뭐가 나오나요? 그 과목의 평균 점수가 나와요.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취도는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나와요. A, B, C를 주는데 어떤 과목은 기하 과목을 어떤 친구가 선택했는데 A 받은 비율이 3%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건 너무너무 시험이 어려웠던 거죠.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너는 B 맞았으니까 망했어 이게 아니고 원점수 정말 중요하죠. 특목고 같은 경우에 92점, 94점이 원점수인데 5등급, 6등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는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서 그러니까 기본 점수가 많이 깔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두 번째는 워낙 치열한 경쟁 구도 가운데서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촘촘한 겁니다. 99, 98, 막 97이 6명 있고 이렇게 깔려 있다 보니까 원점수상으로는 A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등급이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대학들은 특목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등급을 따기 어렵지만 최소한 90점 이상의 어떤 이 정도 수준이면 이 과목에 대한 학업 역량은 충분히 우리가 익스큐즈 해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린다는 거죠. 그게 고교 등급제는 아니지만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경쟁한 친구들에 대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점을 내신에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수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 이수자수는 우리가 이제 혹시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고교 학점제는 일단 지금 중3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2025학년에 본격적으로 시도될 건데 지금 최근 뉴스는 2023학년도 지금 중2부터 이제 과도기긴 하지만 지금 중2부터 단위수가 아니라 학점수라는 개념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활동을 할 수 있게 2023학년도부터 깔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고1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그 과도기 입장에서 요 이수자수는 왜 중요하냐면 이제 1학년 올라가서 1학년 1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뭐 합니까? 2학년 때 과목 선택을 해야 돼요. 그 과목 선택을 할 때
이제 머리를 씁니다. 아, 나는 물리 과목을 듣고 싶고 들어야 하는데 보니까 물리 과목을 우리 학교에 선택한 애들이 적어. 어떤 학교에 적을까요? 네, 일반고, 경쟁이 덜 치열한 학교는요, 물리나 경제 과목 수강자가 너무 적어요. 그 30명밖에 안 되면, 만약에 물리 원 선택자가 30명밖에 안 되는 학교라고 하면은 2등급 받으려고 그래도 3등 해야 됩니다. 30명 중에. 그거 보고 이제 겁나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전자공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해놓고 물리2를 선택하지 않았다. 기하 점수가 좋지 않다. 가장 치명적입니다. 전공 적합성에서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거 선택 안 해놓고 독서 책 읽은 거, 아, 탐구 활동했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과목의 위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공과 관련돼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또는 이수는 했는데 성취도가 기본 이하다라고 하면 거기서 전공 적합성에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등급에 연연하지 말고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이라면 설령 수강자 수가 적다 하더라도 이걸 이수해주고 거기서 내가 평균 이상의 성취도를 내기 위한 전략적인 학습법을 통해서 또는 세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어떤 내신의 핸디캡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성적 향상 이런 거 다 본다는 걸 이제 들으셨을 건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과 선생님이 기록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 그의 수업 태도나 학업에 대한 열정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 지금 어차피 이거 길게 제가 얘기 드려봤자 고등학교 가야 이제 이 부분을 깨닫게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도 있고 되게 오지랖 넓고 뭐 저기 MBTI 해보면 E형, I형 이렇게 나뉘잖아요. 적극적인 친구들이 있고 되게 소극적이라서 자기 일만 묵묵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세특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 교과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친구일수록 좋은 세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지금부터 인식하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중학교 선생님이랑 좀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선생님도 인간이란 말이지. 인사 잘하고, 자기 궁금한 거 질문하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필요한 거 질문하고, 이런 거 내가 추가적으로 책을 읽었는데 선생님 이런 거 어떤 거 같습니까? 이렇게 다정하게 접근하는 친구들 조금이라도 한 숟갈 더 떠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고등학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중학교 남은 기간 동안에 미리 연습을 꼭 하시면 내년부터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준비하다가 안타깝게 떨어지고 일반고로 간 친구들 1학년 때부터 학종 준비가 잘 돼요. 걔들은 자소서도 써봤고 면접도 써봤고 중학교 활동 가운데 아쉬웠던 부분들 고등학교 때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지 이미 머릿속에 플랜을 짜고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지금 준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리 남양주 지역 요때 이제 지원하시게 되죠. 네, 뭐 이제 특목고라는 게 나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은 지금 잠시만요. 와부고는 학점제 연구학교입니다. 이거 홈페이지에 가면 자랑하고 있어요. 예. 이 내용 보시면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다 선도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대부분의 학교는 그냥 선도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뭐 와부고가 연구학교니까 뭔가 정말 좋은 거 아니야? 그 정도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뭐 훨씬 우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성취평가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세팅을 하는데 교육부가 이건 지정한 거거든요. 예, 교육청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교육부에서 약간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 푸시를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점이지만, 지금 선도 학교들도 대부분 좀 이따 보여드릴 교육과정 편제표 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을 많이 늘리고 있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까다롭게 지필평가를 하기보다는 수행평가나 실험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면에 있어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의 과도기에 우리 아이들이 탑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교 학점제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뭘까요? 자기 주도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대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없어요. 물론 뭐 명목상 담임 교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학교를 가면 본인이 편람표 보고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 들어야 될 과목 수강 신청해야 돼요. 결석한다고, 지각한다고 교수님이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학점 관리잖아요. 고교 학점제도 그런 식으로 학점 관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점이 미달되면 이제 보충 수업 들어야 됩니다. 계절학기 듣듯이. 네, 근데 그런 과도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면에 있어서 예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학사가 운영될 거다. 이런 점 염두에 두고 내년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동아고부터 간단하게 보시죠. 자, 여기서는 일단은 뭐 개개 학교의 어떤 특징들을 디테일하게 본다기보다는 뒤에 대표님이 좀 말씀해 주실 부분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경쟁이 치열하고 내신 따기 조금 힘든 학교의 어떤 유형의 특징들을 확인하면서 이런 학교에 진학했을 때 어떤 전략이 좋겠니?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학교 알림이의 학업 성취도인데요. 예. 제가 이제 뭐 고교 선택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대단히 많이 쓰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자, 일단 한번 보세요. 대학이 보는 관점이랑 똑같아요. 평균이 일단 높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 물론 비교해 봐야겠지만 평균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쉽거나 시험이 쉬워도 평균이 올라가잖아요. 또는 학생들의 수준이 우수하거나. 자, 그런데 여기 표준 편차라는 걸 보시면 전부 20 미만, 15 미만인 과목들이 많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고나 외대부고나 과학고 같은 이런 특목고 전국형 자사고의 표준 편차는 한 자릿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 수준차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밀집해 있다는 얘기예요. 내신 따기가 힘듭니다. 상위 내신 따기가.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상향 평준화 내지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서 까딱 실수하면 내신 내려가거나 내가 거기서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공부해야 된다. 적당히 공부해서는 위험하다. 그런 점을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높은데 표준 편차가 낮다. 우수한 학교.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우수한 걸 떠나서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서 치열한 경쟁을 이루고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과목별 보시면요. 수학 보실까요? 수학 영어가 지금 동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작년 선배들 거거든요. 유난히 작년 1학기 때 영어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A 받은 애들이 지금 1등급 A 받으면 다 1등급이었잖아요. 작년에는. 그래서 동아고는 영어 준비가 진짜 빡세게 해야 된다. 이진구 선생님한테 진짜 빡세게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결론인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영포자들이 아닐 때 동아고 정도 지원하여서 합격하면 영포자들이 아닐 텐데 영어 자체의 난이도가 셌다. 작년은. 네. 그에 비해서 뭐 수학은 오히려 영어보다 오히려 더 까다롭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내가 실수하지 않고 정말 필수 유형 중심으로 이렇게 학습을 했을 경우에 괜찮은 등급을 선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교육과정 편제인데요. 2022학년 대부분의 지금 고등학교가 2022학년도 편제표를 벌써 오픈했어요. 이제 지원하기 전에 이거 보란 얘기예요. 왜 공개를 했을까요? 학교 지원하기 전에 우리 학교 이렇게 공들여서 교육과정 바꿔놨으니 이거 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진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에 이런 가능한 과목 선택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가서 아직은 모르겠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이런 친구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교육과정 편제표가. 지금 당장은. 자, 그런데 제가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다른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1학년 때는 공통과목 듣기 때문에 고민하실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들으면 되고 열심히 지필고사 대비하면 되는데, 자, 2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때를 보셔야 돼요. 2학년 3학년 때. 자, 2학년 때 보시면 동아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작년과 마찬가지로 문학을 1학기 때 듣고 독서 언제 듣나요? 2학년 때가 아니라 3학년 1학기 때 듣네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자, 제가 3년 후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능이 중요하다, 정시를 대비할 수도 있다 알고 계시잖아요. 수능 국어, 올해 이제 수능 국어 한 달도 안 남았죠. 네. 수능 국어에서 74%, 75%를 차지하는 공통 과목이 바로 독서와 문학입니다. 문학과 독서예요. 그럼 어떤 학교들은 국어의 공통 과목 문학 독서를 2학년 때 끝내버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교육과정을 그렇게 짜요. 어디 학교들이? 강남과 목동, 정시로 합격하는 비중이 높은 고등학교들은 문학 독서 2학년 때 다 마칩니다. 여기는 근데 끊어놨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들은 수능 국어 본격적으로 대비하는데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때 독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배우질 않았으니까. 뭐 이런 차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수능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국어 안 하나? 그럴 리가 없죠. 이때는 언어와 매체 또는 화법과 작문 중에 하나를 본인이 수능에서 응시할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학도 보시죠. 수학 1, 2가
1학기, 2학기 때. 아, 그럼 수학 1, 2가 뭐다? 수능에서 공통 과목이다. 75%다. 제일 중요하다. 이거 평균, 이 원점수를 잘 받아야 내가 선택 과목에서 보정 점수까지 잘 받는다. 뭐 그런 건 복잡하니까 말씀드리면 2학년 때 빡세게 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겨울방학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수능, 수학 공통 과목을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아고 같은 데서 여기서 1, 2등급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그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 친구들과 진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 친구는 수능 경쟁력이라는 옷을 입게 됩니다. 널널하게 시험 내는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되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어렵다? 시험이 어렵다는 게 내신 따기 어렵다는 거랑 동치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험이 쉬운데 내신 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96점을 받았는데 3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쉬우면. 네. 다만 여기는 아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느냐에도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2학기 때 과목은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이런 것들. 자, 여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죠. 네, 언제? 3학년 1학기 때.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지리 선택할 수 있고 또는 과학 과목 이런 거는 이제 학종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쭉 밑에 보시면 뭐 제2 외국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여기 나옵니다. 네, 기하, 사문탐. 자, 이과 친구들, 공대 갈 친구들 2학년 때 무조건 기하 깔아줘야 되는데 이건 A 받는 걸 목표로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자, 이게 선택 과목 중에 3개를 선택하게 돼 있죠. 네, 과중과 달리 물화생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언제 이거 선택한다고요? 1학년 1학기 끝나고 또는 2학기 초반에 선택을 하는데 내가 의대를 지원해야 되나 아니면 컴퓨터 공학과를 지원해야 되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가야 되나 이거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여기서 뭐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고민은 괜찮은데 나중에 선택해놓고 그때 그거 하지 말걸.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화학생명공학과 나는 화생공을 가겠다. 화생공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친구는 반드시 물리, 화학, 생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화학, 물리 내신 따기 어렵대 그래서 그냥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지구학 선택했는데 나중에 난 화생공 가고 싶었는데 물리 이수가 안 돼 있어. 네, 학종으로는 힘듭니다.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확률과 통계 같은 거는 3학년 때 깔려있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만약에 수능에서 확통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문과 친구들한테는 3학년 1학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네, 경제수학 같은 과목들이 있고요. 투 과목들. 네, 여기 3학년 때 선택해주는 과목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최신 교육과정을 보시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이 어느 학기에 배치되어 있는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고는 주문형 강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도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이런 거 열 겁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고교 학점제의 과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진 않아요. 자, 근데 나는 어디를 갈 거야? 뭐 만약에 소프트웨어 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 이거 이수해야죠. 주문형 강좌 온라인으로 들어야죠. 네, 들어야죠. 나는 스카이 경영 경제 갈 거야. 경영 갈 거야. 들어야죠. 네, 그 다음에 나는 저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기원 쪽도 생각이 있어. 과학과제 연구해서 여기서 탐구활동 해야죠. 이건 탐구 보고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자, 이외에도 동아고에는 뭔가 학생들의 동기부여나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학생들이 세특과 관련된 활동들을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기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학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아고 실적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네, 뭐 이쪽만 보이시죠, 그쵸? 네, 이쪽만 보이시는데, 네, 이런 학교들까지 다 이제 적어놨죠. 인서울권 학교들. 중요한 건 여기에는 정시로 합격한 인원, 재수에서 합격한 인원, 중복 합격한 인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동아고뿐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낮게 개별 변수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붙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6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하셔서 이것만 보고 우와 정말 무조건 여기 가면 우리 아이가 최소한 여기 붙겠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동아고를 갔을 때 저기서 저런 프로그램 저런 과목에서 잘 버텨내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멘탈 흔들리지 않고 학종 중심으로 잘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 분위기 너무 좋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와부고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런 평균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 보실 수 있는데, 여기는 뭐 국어, 수학, 영어 진짜 뭐 난이도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수포자까지는 아니겠지만 1학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뭐 아시겠지만 와부고는 교육과정 편제도 그렇고 수학시험 난이도 뭐 어마어마하기로 악명이 높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대신 수학이 정말 좋고 수학에 정말 경쟁력을 가진 친구라면 와부고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에서 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성취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은 와부고에 가면 오히려 보세요. 지금 몇 단입니까? 6단이 6단이 4단이짜리 6단이면 6단이 잘 보면 전체 내신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같이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와부고가 하나 변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보시면 여기 지금 1학년 때 수학 1학기, 2학기 이렇게 보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1을 1학년 2학기 때 봐서 애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 바꿨어요. 뭐 되게 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1학년 때는 충실하게 공통수학 하면서 2학년 가서 수1을 듣고 수2는 어디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수학2와 미적분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과 친구들은 보통 이걸 선택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과 친구들이 수학2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과 친구들은 수학2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과 친구들은 수학2를 선택을 해서 2학년 1학기 때 수1, 수2를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빡세죠. 이것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와부고는 2학년 이과 친구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2학년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끝내고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을 해야 된다. 되게 타이트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수학이 강한 친구들한테는. 뭐가요? 바로 2학년 때 수원, 수투, 미적분 이게 뭡니까? 수능 과목이잖아요. 네. 그리고 와부고의 출제 경향, 모의고사 변형 문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수학 수능 대비를 제대로 해놓고 3학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와부고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과목들도 이렇게 이제 3개 선택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역시 과학과제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문제 탐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래밍 과목이라든지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어느 학기에 선택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36고등학교는 와부고나 동아고에 비하면 보시다시피 평균은 낮은데 표준 편차는 상당히 높다. 그럼 이거는 뭐 369가 별로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369는 조금 양극화가 심하다.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동아 와부에 비해서는 조금 경쟁이 덜 치열하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 조금씩 방식은 다른데 아까 와부고랑은 다르게 369는 미적분을 언제 듣는다? 3학년 1학기 때 듣는다. 얘들은 국어 공통과목 문학 독서를 2학년 때 끝내주네. 요런 차이들이 있다. 수1, 수2 끝내주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들으려면 2학년 때 끝내줘야 된다. 만약에 문과 상위권 친구라면은 요런 체제로 가면은 이 친구는 2학년 때 수능 수학을 끝내고 3학년 올라갈 수 있다. 뭐 요런 차이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선택 과목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뭐 2과목 4개 깔려 있고요. 사문탐, 뭐 과학과제 연구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들도 보입니다. 대신에 369는 이렇게 독서와 관련된 걸 엄청 강조를 하는데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책 읽기 싫어하는 애들 강제로 끌어다가 이제 책 읽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거 어디서 활용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로 활동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어떤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지식을 확장시키고 수행평가를 하기 위한 독서를 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학교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다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으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앞에 와부고랑은 약간 결이 다른 쪽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구리고 쪽으로 오시면 확실히 표준 편차가 이제 20대로 넘어가고 평균이 낮은데 표준 편차는 20대다라고 하면 역시 경쟁은 덜 치열하다. 이런 관점으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취도까지 보시면 역시 일반고라 하더라도 국영수에서 내가 좋은 성적을 받는 게 결코 만만한 학교는 아니다. 이런 점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깔아주는 비율이 이제 갈수록 클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신, 고등학교 내신은 상위 40%까지가 4등급입니다. 그러면
진짜 영어는 정말 공부 안 하고 막 그렇게 버리지만 않으면 최소 4등급, 조금만 하면 3등급 나온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수학도 어느 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들이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구리고든 일반고를 갔을 때, 순수 일반고를 갔을 때는 최소한 그래도 어떤 과목, 주요 과목은 3등급 이내로 잡아줘야 이 친구가 조금 제대로 공부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거죠. 동하고 와보고랑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내신 따기 쉽겠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는 제대로 내가 최소 3등급, 2등급 정도는 충분히 따줘야만 내가 원하는 대학, 가까운 대학, 선호도 높은 대학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리고 이렇게 이제 편제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그래밍 수업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생태와 환경이라든지 과목들 되게 다양히 많이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과학 과목들. 왜요? 과학 중점 과정을 운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기준이 있어요. 이따가 인창고도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이거는 뭐 그냥 눈으로 보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난 몇 년 동안 어느 과중이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아예 처음 저기 서울 쪽에 가면은 아예 그 과중반과 이과반이 있으면 처음부터 지원할 때 자사고처럼 과중반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과학 중점 과정을 선택하는 게 무조건 학종에 유리하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까지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보니까 물화생지 전반, 뭐 자연과학,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세심한 관찰력과 탐구 능력이 정말 탁월해서 물화생지 뭘 건드려도 평균 이상은 해. 뭐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물화생지를 봤을 때 호불호가 있어요. 나는 정말 물리는 진짜 재밌는데 화학은 진짜 못하겠다. 이런 남학생들 많고요. 네, 생명이 싫다는 남학생도 많습니다. 그런데 학종에 뭔가 유리하겠지 어디서 들어갔고 물화생지 다 선택하면 물리랑 화학에서 내신 딴 거 생명 지학에서 다 까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중을 가서 물화생지를 했을 때 조금 유리한 라인은 과기원. 왜냐하면 과기원은 무학과로 뽑잖아요. 자연과학이나 공학 전반적인 역량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친구가 물화생지 전반적으로 조금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고 과중을 선택해서 조금 선방했다, 내신에서 선방했다라고 하면은 일반고에서는 아무래도 저기 그 과기원 아니면 중앙대 탐구형 같은 거네. 요런 것들을 좀 노려볼 가능성은 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과중 선택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자, 구리 여고는 이제 여고니까 여고 나름대로 내신이 빡셀 수 있다. 내신 경쟁이 그렇지만 이제 요 부분에서 결국에는 상위권 아이들과 하위권 아이들의 양극화가 심할 수밖에 없다. 네, 요런 것들 감안하시고 내신 따기 쉽다라고 단편적으로 가실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업 분위기와 시험 난이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 지필고사 시험 난이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내신 따기 쉬운 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하나, 시험 난이도가 낮아지면 수능 대비가 안 됩니다. 정시로 좋은 실적을 내는 학교들은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 친구 뭐 재수하거나 본인이 수능 경쟁력이 뛰어나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필고사를 볼 때 부교재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기출 변형을 내는 학교들의 지필고사 대비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모의고사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따로 공부 안 해도. 근데 시험이 뭐 거의 교과서 수준으로 나오고 센 B 수준으로 나오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애들이 나중에 수능 문제 보면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 쪽의 일반고들,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고나 조금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 일반고의 1등급 대 친구들도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갖고 광운대 명지대 가는 경우도 있어요. 1등급 대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수능 최저만 맞추면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정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능 최저라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에서 내신은 잘 받았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상위권을 못 넣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쟁이 널널하고 시험이 쉽다라는 거에 너무 거기에 메리트를 느끼시는 건 나중에 입시적인 측면에서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거긴 합니다. 또 뭐 통학 거리라든지 어떤 분위기 같은 거는 다 또 그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교육과정 편제표 확인하시고, 네.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네, 근데 3학년 때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3학년 1학기와 2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인창고도 역시 과중이죠. 근데 여기는 수학 뭐 이런 것도 20은 넘진 않아요. 예. 국어가 진짜 뭐 엄청나게 미친 국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요 뒤에 수학을 이렇게 깔아주는 친구 비중이 되게 적다. 그럼 시험이 엄청나게 쉬운 건가? 아시다시피 수학은 쉽다고 전체 평균이 막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중을 보면 수학 문제가 평이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평이했다 하더라도 평균 이상의 노력이나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작년에는 많이 있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수학과 관련해서는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과중 때문에 그런 영향, 이공계 친구들의 유입이 많았던 걸로 예측이 됩니다. 네, 여긴 좀 특이하게요. 이렇게 깔아놔주고 이 중에서 4개 선택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뭐 과중만 선택한 친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조금 내가 융합적으로 가거나 이 4개 중에서 정말 자신 없는 한두 개가 있다면 빼고 위쪽에서 뭐 기본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윤리 과목 같은 거 또 선택하는 것도 학종에서는 괜찮다. 3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깔아놓고요. 이 중에 6개 선택하래요. 네, 그러면 과중이냐 아니냐 또는 물화생지 중에 내가 약한 게 있다면은 그거를 다른 과목으로 체인지할 수 있다. 보통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회 과제 연구라든지 확통 같은 그러니까 미적 확통을 이렇게 깔아놓은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물화생지 2 과중만 찍고 미적 확통 선택해라 보통 이런 의미인데 확통을 선택하지 않고 수학 과제 탐구를 선택해서 학종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수능에서 확통 안 칠 거니까. 그런데 지금 대학 교수님들이 제일 좀 안타까워 하시는 게 통계가 사용되지 않는 자연과학 분야가 없기 때문에 확통을 수능에서 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르는 경우를 되게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에 학종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통을 준비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렇게 요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A, B, C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 요거도 저 되게 좋게 보거든요. 인천고는 요게 메리트가 있어요. 학종에서는 정말 실험 과목과 관련된 어떤 스펙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네, 잘 없는 대학교들마다. 자, 그래서 뭐 인창고는 뭐 이런 식으로 과학 중점 과정을 조금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학종 평가하듯이 이런 거 있고요. 자, 수택고, 네, 뭐 일반고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보다 20을 막 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배열들을 보시면요. 이 뒤에 조금 하위권 친구들의 비중이 일반고 치고 아주 높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균일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택고도 나쁘지 않은 선택, 뭐 분위기가 아주 그렇게 처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문학 독서 깔아줬고요. 수학 원투 깔아줬고요. 확통은 3학년 1학기 때 하는 학교. 네, 선택 과목들 쭉 보시고 여기서 3학년 때 거 선택하고 여기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 친구들은 사실은 안 좋은 게 이거 2개를 같이 선택하면 좋은데 저거 2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게 만든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뭐 가운고, 네, 가운고는 아무래도 여기 영어 수학에서 조금 편차가 크고요. 뒤에 네, 하위권 친구들이 좀 많다. 근데 앞에 상위권 친구들도 적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고 가서 이제부터 쉽게 내신 딴다라는 관점을 좀 버리셔야 된다. 타파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고, 순수 일반고 또는 지역 일반고, 네, 셉니다. 상위권들은 어딜 가나 경쟁이 치열해요. 다 목적을 갖고 들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의도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1, 2, 3학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특이할 만한 과목들이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런 과목들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여기서 뭐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폐강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선택자가 적으면 그렇습니다. 네, 토평고 역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영어가 이게 지금 네, 영어가 상당히 어렵게 어느 정도 어렵게 나왔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정말 소화를 못 해주네요. 네, 영어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네,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요. 네, 뭐 여기 나름대로 이제 학교 활동들이 있긴 한데 이것도 보시면 탑페리어, 네, 선발된 우수 학생 중심으로 관리하는 학교다.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또 이런 데서 뭔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거 장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죠.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네, 도농고 마찬가지로 뒤에 네, 요런 배 국영수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요. 네, 상위권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결론 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내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쉽게는 없어요. 쉽게. 네. 두 번째, 학교 실적이 우리 아이의 합격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한테 더 맞는 학교로 가야 되고 지금 입시 트렌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어느 학교를 가든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내가 동아를 가든 와부를 가든 수택을 가든 어디 뭐 저기 구리고를 가든 어느 학교를 가도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나만의 전략 과목, 나만의 시그니처 과목을 만들어라. 지금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이거 그냥 두루뭉술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략감. 그래서 저 친구는 쟤는 과학, 쟤는 영어, 쟤는 수학. 이런 색깔을 만들어 놓고 가면 분명히 경쟁이 센 학교 가서도 거기서도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입제도의 변화에 잘 대응한 학교 정시와 관련돼서 교육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고등학교 입학 전 진로 방향을 설정하라. 네, 이게 고교 선택, 과목 선택, 그 다음에 학습 전략 이런 것과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고교 선택에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간단하게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쳐주시고요. 네, 없으면 대표님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질문 있으실까요? 나중에 이제 뭐 밴드나 저희 만든 앱 통해서 또 고교 선택 전에 뭐 12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또 질문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